안녕, 사이언스 프렌즈 친구들. 나는 라노야. 우리나라에 원자력 관련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을 대신해 구조 활동을 하는 로봇이 개발됐대요. 원자력은 한번 사고 나면 피폭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과연 누가 개발한 걸까요? 지금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로봇응용연구실에서 재난 대응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박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박사님이 개발하신 재난 대응 로봇이 궁금해서 이렇게 모셨어요. 먼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주세요. 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연구개발기관인데요. 지난 60여 년간 핵연료 국산화, 한국 표준형 원전 설계, 연구용 원자로 등 원자력 기술 자립과 기술 선진화를 앞장서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또 사람과 환경 중심의 안전한 사업의 구축에 기여하고 새로운 기술 영역을 개척하여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원 안에서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로봇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로봇에 관해서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일이 있나요? 현재는 암스트롱 로봇의 차기 버전인 마크4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직접 설계하고 제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각종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암스트롱 로봇을 공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암스트롱 로봇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 암스트롱 로봇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그런 원자력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개발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무한 궤도라는 이 이동장치 위에 두 팔이 달린 형태의 로봇인데요. 재난 환경에서 위험 작업을 하고 인명 구조, 방사능 물질 제거 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원자력 비상 상황에서 무인 대응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암스트롱 로봇은 다른 로봇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기존에도 로봇 학계에서는 다양한 재난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많은 로봇을 개발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상황에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소방, 잔해물 제거, 인명 구조 등의 작업에 큰 힘이 요구되는 작업이 많이 있는데요. 기존의 로봇팔들은 대부분 10kg 내외의 힘만 낼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암스트롱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중장비에서 큰 출력을 내는 유압 시스템의 장점을 적용하여서 한 팔에 100kg 이상의 핸들링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힘과 조작 능력을 바탕으로 사고 잔해물을 처리하고 무거운 문을 개폐를 한다든지 산업용 밸브를 조작하고 위험물을 이송하는 등의 업무가 쉽게 수행 가능합니다. 앞으로 많은 곳에 활용될 수 있어서 기대도 많겠어요. 특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활약이요. 네, 맞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같은 이런 원자력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재난 중에서도 가장 극한 환경의 재난 상황입니다. 고온, 고압, 그리고 고습도의 방사선까지 이러한 환경들로 인해서 로봇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투입되기 어려운 조건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암스트롱 로봇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비단 이런 원자력 재난 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많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선소, 제철소 등 이러한 위험한 작업이 빈번한 환경에서 암스트롱 로봇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작업 효율을 높이고 다양한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난을 대비하거나 예방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미래에 일어날 재난을 정확하게 언제 어느 시기에 벌어질 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다행히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의 패턴 정도는 저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일본과 같이 이러한 원자력 재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로봇 기술을 공동 연구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로봇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각종 재난 대응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재난 로봇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나요?
재난 로봇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성능과 신뢰도,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불이 난 집이 있다,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문을 직접 부수고 진입하여서 하는 것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처럼 민첩하고 동시에 굉장히 강한 힘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로봇에 필요한 각종 부품이나 장치를 직접 저희가 설계를 하고 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언제 처음 로봇 연구원을 꿈꾸기 시작하셨나요? 네, 뭐 다들 이제 저도 어렸을 때는 로봇에 대해서 이제 막연하게 동경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나중에 커서 로봇 공학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상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로봇 공학자라는 직업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대학생 시절에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처음으로 봤었는데 그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의 영화에서는 이런 로봇을 만드는 과정은 다 생략하고 로봇이 만들어진 이후에 뭐 악당을 물리친다든지 어떤 뭐 전투에 투입된다든지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아이언맨에서는 로봇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영화와 달리 이런 영화에서 보여준 토니 스타크의 행동으로 인해서 저는 미래의 로봇 공학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좀 더 학업을 진행하여서 로봇 연구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시속 46km로 달릴 수 있는 로봇을 만드시면서 엄청 유명하셨다고 하던데 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그때는 이제 로봇이 어떻게 하면 잘 걸어 다닐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사실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로봇이 이동하는 속도는 굉장히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로봇은 느릴까? 로봇 속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이제 로봇의 속도를 극한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시작하였고, 연구가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돼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족형 로봇을 개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족형 로봇들이 통제된 산업시설 등에서 활용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네, 로봇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런 로봇들, 족형 로봇들을 과거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로봇들이 실제로 이제 연구실을 나와서 산업 현장에 직접 쓰이는 것을 보면 굉장히 반갑고, 이렇게 로봇이 저변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런 암스트롱 로봇도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널리 쓰이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암스트롱 고속 주행 이족 로봇의 개발자로서 로봇을 정의하신다면? 네, 요즘 들어서 이렇게 로봇을 개념을 정의하기가 상당히 이제 모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은 이렇게 기계 중에 좀 머리가 있어서 좀 똑똑한 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뭐 이렇게 많이 화려하진 않지만 단순한 형태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뭐 똑똑해서 다양한 일을 해낼 수 있다면 로봇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뭐 커피 머신 같은 경우에도,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도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암스트롱 로봇 이후에 이 로봇이 만약에 잘 성공적이면 저는 이제 여전히 가장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위험한 환경을 어떻게 하면 잘 통제되고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이랄지 혹은 뭐 제철소랄지 이렇게 항상 일상적으로 있지만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슈퍼휴먼 수준의 그런 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 휴먼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숙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로봇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저는 기존에는 이제 단순히 로봇을 잘 개발해서 어떤 성능을 보여주면 그 자체로 굉장히 기뻤었는데, 제가 일례로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하는 IAEA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그 로봇의 성능을 우수하게 입증을 받아서 실제로 적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인정을 받고 실제 이제 외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로봇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그런 실제 환경 적용 시험들을 했었는데
그런 로봇 성능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사회적 합의, 규제를 잘 통과를 해서 실제로 로봇을 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제가 개발하고 있는 로봇의 기술이 미래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로봇 기술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 박사님에게 암스트롱이란? 네, 암스트롱은 이제 제가 기존에 많이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난 환경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실제로 저에게 활용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위험 환경에서 조작도 쉽고 큰 힘을 내고 민첩한 동작이 가능한 로봇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로봇 기술을 잘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술의 스핀오프를 통해서 다른 재난 분야, 다른 사회 안전 분야에도 기여를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치며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연구는 이제 뭐 과학적이나 뭐 사회적으로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재미가 없으면 이렇게 창의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저희 팀원분들과 같이 즐기면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재밌게 연구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매우 힘들지만 열심히 해서 마크4 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